그러면은 우선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SNS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겁니다. 김미경 강사님의 말을 좀 빌리자면은 SNS는 온라인에 나의 건물을 세우는 일이라고 하거든요. 나의 건물을 세운다는 게 이제 그 건물 안에 내가 원하는 것들로 가득 채울 수 있다는 건데, 뭐 내가 원하는 브랜드든 액세서리든 내가 좋아하는 물건이든 아니면은 또 내가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것들로 채운 그런 브랜드들을 내 건물 안에 입주시킬 수 있고, 또 어느 것을 입주시키든 그거는 이제 내 자유잖아요. SNS라는 건물에 이제 무엇을 입주시킬지는 내 자유예요. 그러면은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나의 이 건물 안에 어떤 것들로 한번 가득 채워볼지, 그리고 이 건물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요. 지금 저는 제 건물 안에 뉴스킨을 하나 채운 상태입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이제 이 SNS라는 이 건물로 저는 제가 원하고 싶은 일도 다 하고 또 돈도 벌 수 있도록 하고 싶은데, 우선은 이 뉴스킨이라는 브랜드를 제 건물에 입점시킴으로써 사람들이 제 건물에 들어와 뉴스킨의 제품도 쓰고 또 매니아가 되게 함으로써 또 돈도 벌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여행도 좋아하고 운동도 좋아하고 독서도 좋아하니까 이렇게 좋아하는 것들로 하나씩 브랜드 입점을 채워 나갈 거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 SNS라는 건물이 저에게는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이제 제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해야 할 일과,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좋아하는 일들로 가득 채울 수 있는 것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돈을 벌면서도, 해야 하는 일로 내가 돈을 벌면서도 나중에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재미 삼아서 돈도 벌 수 있고 또 재능 기부를 하든 뭘 다 할 수 있겠구나. 그런 내가 원하는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게 이 SNS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2주차 이맘때 여러분들이 꼭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SNS가 내 건물이라면은 여러분들만이 가진 이 건물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거는 제가 드리는 미션이라기보다 꼭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제 SNS는 그냥 선택적으로 해야 하는 게 아니라 필수이기 때문에 이 SNS가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 수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거는 조금 뉴스킨과 관련된 이야기이긴 한데, 두 번째로 이 젊은 친구가 제가 왜 자신의 건물에 뉴스킨이라는 브랜드를 입점시켰냐는 겁니다. 어, 제가 세운 건물에 뉴스킨이라는 브랜드를 하나 입점했다는 게 어떤 건지 먼저 알려드릴게요. 어, 좀 비교를 좀 드려야 되는데, 제 이 건물에 뉴스킨과 옷가게 하나를 입점시켰다고 했을 때, 저는 일단은 사람들이 제 건물로 들어와서 뉴스킨이라는 브랜드도 보고 또 뉴스킨의 제품을 쓸 수 있도록 되게 건물을 예쁘게 꾸며놔야 되겠죠, 이 SNS라는 건물에. 또 옷가게도 마찬가지로 이 옷가게에 사람들이 옷을 입어보고 또 이 옷을 사갈 수 있도록 또 예쁘게 꾸며봐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브랜드 두 개를 입점시켰는데, 어, 뉴스킨이라는 제품을 한 100명이 사갔을 때, 100명이 사갔어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이 100명이 계속 평생 죽을 때까지 저한테 구매할 수 있도록 저는 이제 이 100명만을 위한 SNS를 꾸미고 브랜드를 꾸미고 그 100명만을 위한 이벤트를 할 거잖아요. 근데 그런데 이 옷가게는 100명이 사갔는데 이 100명이 또 다음 달에 안 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두 달 뒤에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옷을 사갔을 때 계절별로 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 100명을 구매했더라도 저는 다음 달에 또 새로운 100명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하고 마케팅을 하고 또 SNS를 꾸며야 돼요. 그럼 이 두 브랜드에서
이 SNS, 아니, 이 뉴스킨이라는 브랜드를 구매한 이 100명을 위해서 저는 그들과 소통하려고 이제 이 마켓을 완전히 바꾸고 그 100명을 위해서 뭔가 이벤트와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그들 정말 그 100명만을 위한 소통, 100명만을 위한 브랜드가 이제 완전히 꾸며질 거고 이 옷가게는 또 다른 100명, 또 다른 100명, 완전 새로운 100명만으로 할 건데 이게 이제 소비자적 관점에서 봤을 때 내가 제품을 구매했는데 내가 제품을 구매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를 위한 이벤트를 하고 나를 위한 소통을 하고 나를 위한 프로젝트가 있고 또 나를 위한 것들만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브랜드를 더 선호할 거냐는 겁니다. 물론 이 제가 제품군이 다르긴 하지만은 내가 제품을 구매했는데 나를 위한 이제 브랜드가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자꾸 나한테 신경 쓰지 않고 새로운 그런 신규 고객한테만 신경 쓰는 브랜드. 둘 중에 소비자적인 관점에서 어떤 브랜드를 더 선호하느냐인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결국에는 제가 소비자라도 저는 저한테만 신경 쓰고 저를 위한 브랜드에만 저는 계속 돈을 쓸 것 같거든요. 어차피 매달 지불해야 된다면은. 그럼 이 뉴스킨이라는 제품도 어차피 매달 쓰는 제품인데 한번 구매했을 때 이제 구매한 그 사람들만을 위해서 내가 움직이면 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더 재미있어질 거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이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를 하고 제품을 이제 좀 계속 보여주더라도 이분들이 제 제품을 구매했을 때 이제는 좀 더 재밌게 좀 더 프로젝트로 더 많이 다가가고 또 내 취향으로 더 많이 다가가고 아니면 그분들이 좀 더 즐길 수 있는 것들로 다가가면 소통하면은 오히려 그런 것들을 저는 더 재밌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뉴스킨의 브랜드는 재구매와 관계, 소통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집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제가 이제 소비자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아까 한 게 약간 중요한 게 고객 관점을 가지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갑자기 주제가 또 바꿔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객 관점이 중요한데 우리가 이번 SNS 프로젝트 1주차와 2주차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팔고 또 내가 어떤 의미, 어떤 가치를 담았는지가 명확한 상태라면은 밝은 선생님처럼 우리 2주차 강의해주신 밝은 선생님처럼 건강에 통한 자존감 상승 아니면은 사람은 건강이고 여자는 예뻐져야 하고 그리고 그런 가치들을 담아낸 밝은 선생님만의 런마이셀프라는 것을 만들어냈으면은 그럼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되는 거는 어떻게 하면은 이 나의 것을 보는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고 내가 가진 이 진심 어린 가치를 느끼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주차, 2주차에 대한 미션을 통해서 나의 브랜드 정체성이든 아니면은 또 나의 스토리, 내가 생각하는 이런 제품과 프로젝트의 의미가 명확해졌다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나의 것을 소비자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소비자들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을까를 이제 함께 고민을 해야 합니다. 즉 고객의 관점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제 앞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컨텐츠, 남들한테는 뭔가 공감되지 않고 또 타인에게 뭔가 주는 게 없고 타인에게 뭔가 가치 있게 느껴지는 것들이 없는 그런 그냥 나한테만 좋은 컨텐츠들만 만들어내기 때문에 1, 2주차에 대한 미션을 정확하게 하셨다면은 이제는 소비자적인 관점에서 반드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세 번째? 네 번째? 네. 그 다음에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방법론을 좀 얻는 것보다 스스로 방법을 찾아서 함께 이야기 나눴으면 하는 겁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바라는 점인데, 왜냐하면은, 우선은 여러분들이 방법적인 것들은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찾아주셔야 하는데, 이 SNS를 다루는 기술이나 사진을 잘 찍는 기술적인 것들은
저나 영화 선생님이 많이 알려드릴 수 있지만은 어떻게 컨텐츠를 만들까요? 아니면 어떻게 올리는 게 좋을까요? 이런 컨텐츠에 대한 답, how to에 대한 답은 스스로 찾아서 스스로 구한 다음에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시대에서 어떤 how to라든지 솔루션을 알려주는 사람들은 이제 믿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시대에서 다 답을 갖고 있어서 아니죠. 죄송해요. 이제 신사임당 예로 들면은 신사임당 분들이 어떤 하우투를 알려주진 않잖아요. 그분들 그 신사임당이라는 채널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어떻게 성공했고 어떤 방법들로 컨텐츠를 올렸고 이런 부분들은 이야기를 안 해요. 그리고 하우투에 대한 방법들은 그 사람들만의 방법인 거지 내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 감사합니다. 그 사람들만의 그런 성공 방식이지 내 성공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 성공 방식을 나한테 접목시키기보다 그 성공한 그런 본질적인 것들, 제가 이야기 드렸던 어떤 고객 관점에서 생각해야 되고 나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브랜드의 의미, 그런 가치를 스스로 찾아내서 어떻게 전달할지 이런 방법들은 스스로 답을 내셔야 돼요. 안 그래 버리면은 저는 좀 확실한 제가 확신하긴 하는데 그렇게 방법론을 남한테 배워서 써먹어 버리면은 그거는 꾸준히 할 수도 없고 나만의 브랜드도 아니고 아마 분명히 좀 실패하고 좀 망하는 길로 가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맞아요. 스스로 정말 답을 내릴 정도의 고민을 하고 답을 찾는 노력의 과정이 있어야 정말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고 또 사람들한테 전달하는데 더 의미가 있고 더 확실하게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약간 제가 방금 정리한 이 강의라고 하긴 그렇고 짧게 요약해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SNS 속에 나의 건물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두 번째로는 고객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노력을 하자는 것, 세 번째로는 방법론을 타인이 아닌 스스로 구해야 한다는 것. 이 세 가지를 조금은 인지하고 앞으로 SNS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이거는 이제 1주차, 2주차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왜 결핍이고 왜 프로젝트고 왜 스토리인가에 대한 이야기이거든요. 첫 번째로 왜 결핍인가? 왜 결핍인가라는 말은 그냥 내가 무엇을 줄 수 있는가? 라는 질문과 똑같은 거예요. 결핍이 뭔가 나한테 부족하거나 아니면 누구한테 부족하거나 또 문제되거나 필요한 것들인데 처음에 나한테 필요한 것, 처음에 나한테 문제되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나한테 직접 와닿는 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도 와닿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뉴스킨이 가진 제품들이 빼동만 해도 TR90만 해도 다이어트를 하는데 이제 살을 빼게 해주잖아요. 다이어트 욕구가 있는 사람들한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제품, 해결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뷰티도 여드름에 고민이 있는 분들한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줄 수 있고 그러니까 왜 결핍이냐면은 그냥 우리는 사람들에게 뭔가 줄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이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고 사람들은 항상 뭔가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줄 수 있는 사람한테만 사람들이 제품을 구매하고 소통을 하고 다가가 오는 거죠. 그리고 왜 프로젝트인가?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1인 사업가로서 이제 1인 사업가로서 그리고 함께하는 사업으로서 이제 뉴스킨이 함께 했을 때 저는 더 의미가 있고 또 함께 했을 때 더 빨리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는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이 함께 제품이 아닌 가치를 담을 수 있는 공통된 수단이 저는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TR90을
예시로 좀 들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건 웹 프로젝트인가랑 좀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진짜 두서없이 정리해가지고 소비자적인 관점에서 왜 결핍이고 왜 프로젝트인가 해서 생각해봤을 때 TR90이라는 제품 혹시 다들 아시나요? 모르시는 분만 X자 해주세요. 다 아시는 걸로 할게요. TR90이라는 제품을 기반으로 만든 게 빼독 프로젝트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더 TR90을 제대로 드실 수 있게 하고 어떻게 꾸준히 드실 수 있게 함으로써 정말 이 건강과 살을 빼는 것에 다 성공할 수 있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거를 조금 프로젝트화 시키자. 소비자적인 관점에서 소비자들이 정말 제대로 이 TR90을 효과를 볼 수 있게 하도록 프로젝트로 만들자. 프로젝트화 하자. 해서 빼독 프로젝트가 만들어졌고, 그럼 이 빼독 프로젝트, 일단 빼독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지기 전에 그 프로젝트의 이름은 무엇으로 할까? 어떤 이름으로 해야 소비자들 귀에, 소비자들의 입에, 소비자들의 머리에 박히게 할 수 있을까? TR90이라는 게 에이지락이 되게 혁신적이고 핵심인데, 근데 아직은 사람들 머리에, 귀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그 빼독이라는 거를 제가 짓기는 했는데, 빼독이라는 단어를 지을 때 생각한 게 소비자적인 관점에서 에이지락이라는 게 아직 많이 와닿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러면 와닿는 게 무엇일까? 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은 해독일 거고, 해독하면은 건강해지고 살도 빠질 거다. 그리고 그럼 이 해독으로 뭔가를 해보자. 빼자, 살을 빼자, 아니면 해독해서 살 빼자, 독소를 빼자, 이렇게 계속 소비자적인 관점에서 이름을 생각해 보다가 나온 게 빼독이에요. 빼독이라고 했을 때 이제 독소를 뺀다라고 해서 좀 더 듣는 사람 입장에서 더 와닿을 수 있을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이름을 지은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왜 스토리인가? 라고 했을 때 발금이 선생님처럼 이 빼독에 이제 자신만의 가치와 의미를 스스로 찾아서 그 의미를 스스로 새롭게 부여하고 그 의미를 그 발금 선생님이 전달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스스로가 빼독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했을 때 그 빼독은 이제 발금이 선생님만의 빼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스토리를 적어내야 하냐면은 이 나의 프로젝트, 나의 제품에 내가 생각하는 이런 가치와 의미가 담겨 있을 때 진짜 내게 되기 때문에 스토리를 적어라고 했던 겁니다. 제가 말하면서도 느낀 건데 좀 두서없이 많이 말했던 것 같아요. 그런가요? 사실 말이 끝났어요. 채팅으로 되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좀 말해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었던 거는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SNS가 나한테 어떤 의미인지 꼭 생각해 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맞아요. 질문 있으시면은 지금도 해주시면 좋습니다. 마이크 켜주시고 바로 질문해 주세요. 그러면 없으신 걸로 생각을 하고 이제 여러분들의 스토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스토리를 들을 분은 이선우님, 목소리가 궁금한 이선우님. 네. 네, 그 네. 1주차와 이제 2주차 통해서 선우님만의 어떤 스토리를 적으셨다고 하셨는데 그 스토리 네.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근데 좀 뭐지? 조금 이상할 수도 있는데 들어주세요. 네, 저는 그 이제 건강 다이어트 쪽으로 조금 써봤거든요. 조금 어렸을 때부터
저는 조금 자존감이 애초에 조금 낮았는데 그냥 어렸을 때부터 조금 뚱뚱했어요. 그래서 항상 그거에 대한 조금 뭐라 해야 되지? 자신감이 없다 해야 되나? 하여튼 매사에 부끄럼도 많고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저를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제 스스로. 뭐 항상 그렇지 뭐 하면서 부정적인 생각도 많이 있었고 근데 어느 순간 이제 내 자신이 조금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런 내 자신이.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변화를 할 수 없을까? 이렇게 계속 고민하다가 그렇게 고민하다가 이제 책을 만나서 이제 책을 통해서 엄청나게 변화하고 그 책을 읽다 보니까 건강이랑 이런 쪽에 자연스럽게 시선이 좀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뚱뚱하고 움직이지 않는 나를 조금 변화시켜 보자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질투도 많이 질투라기보다는 조금 뭐라 해야 되지 남과 비교를 좀 많이 했죠. 근데 이제 비교 안 하고 다른 사람들 이제 성장하고 변화하는 사람들을 조금 본받으면서 나도 꼭 저렇게 좀 돼봐야겠다 하면서 그렇게 식단이랑 운동에 이제 자연스럽게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렇게 처음에는 진짜 힘들었는데 한 달, 두 달, 한 계속 꾸준히 진짜 좀 바꾸겠다는 의지로 계속 하다 보니까 진짜 변화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진짜 자랑스럽고 나도 진짜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변화할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도 많이 얻었고 운동이랑 이래 식단을 통해서 뭔가 제가 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처음으로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운동이 전반적으로 엄청 자신감도 많이 가져다주고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거기에서 이제 뉴스킨이라는 거 좀 만나가지고 DR라인도 한번 찾아보고 해서 이거랑 같이 엄청 병행하면 더 나은 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스토리가 너무 감동적이라 할 말이 없네요, 진짜. 맞아요. 맞아요, 진짜. 그러면은, 근데 지금 봤을 때 되게 날씬해 보이시고 몸 좋으실 것 같은데요? 그냥 노력해서 좀 변화하고 싶어서 많이 노력했어요. 네. 음, 음. 그럼 혹시 지금 SNS는 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네, 제 개인 계정 있어요. 네. 그걸 어떻게 활용하고 있으세요? 아직 네네. 그 뉴스킨을 실제적으로 이제 뭐지? 그러니까 막 접해보진 않아서 네네. 이제 다른 그 뉴스킨 쪽으로는 안 하고 제가 계정 두 개인데 책 읽은 거 올리고 하나는 이제 그냥 제 일상 그냥 그렇게만 하고 있어요. 음, 그러면은 그 본인의 스토리에서 뭔가 스스로 생각하는 이 의미? 뭔가 가치적인 게 어떤 거 있으세요? 예를 들면 뭐 변화라든지. 음, 그러니까 제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이제 성장인데 네. 제가 그러니까 하루에 최선을 다했는가 아니면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될 수 있게 이제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노력을 통해서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이 되는 게 제가 생각하는 가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내일보다 오늘 더 성장하는 모습? 네. 그럼 선우님은 이제 SNS를 어떻게 한번 활용해 보고 싶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해 네.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김미경 강사님 엄청 좋아하는데 네. 저도 건물을 세우는 공간이라고 들었을 때 어떻게 나 자신을 SNS로 통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했긴 했는데 이제 네. 제품을 통해서는 생각을 별로 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나를 알릴 수 있을까 그 정도만 이제 했는데 그 SNS를 잘 활용해서 이제 오늘 그 강의에서 말했듯이 소비자 관점에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런 것들도 생각해가지고 소비자들이 조금 더 찾을 수 있는 네, 계속 찾을 수 있는 그런 SNS를 음,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어, 감사합니다. 그 하나만 마지막 해주신 말에 피드백을 드리면은 SNS에 이제 건물을 세웠다라는 게 우리가 부동산 이제 현실에서 부동산을 사고 건물을 세우면은 거기에 우리 건물로 부동산으로 돈을 벌잖아요. SNS로 건물을 세웠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나의 이제 돈을 버는 창구가 그 건물이 세워졌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떤 것들로 결국엔 돈을 벌 수 있는가? 네, 그런 부분에서도 같이 생각을 해주시고 음,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SNS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같이 생각해 주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것들을 또 같이 공유해 주시고 그럼 내가 어떻게 이 SNS를 활용할까? 그거에 대한 결론까지 다음 주나 아니면 이번 주 내로 같이 생각해 주셔서 공유를 꼭 해주세요. 네, 네, 어떻게 알겠습니다. 활용할지.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윤민 리더님 혹시, 질문 들어왔는데요. 네, 질문이 들어왔는데 의미와 네, 가치를 찾는 방법이 궁금하다고 하셨거든요. 네. 네, 혹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찾는 게, 저는 제 스토리에서 가치나 그 의미를 찾아요. 아까 선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런 경험들을 해보니까 내가 추구하고 또 내가 원하고 이 내 스토리에 담긴 게 성장이었구나. 그냥 내 스토리를 하나 축약한 거. 그 단어가 키워드가 그냥 가치고 의미거든요. 저는 제 지난 진짜 경험들을 통해서 가치나 의미를 찾는데 제 스토리를 하나 예로 들면은 어떡하면 예로 들면은 제가 아일랜드에서 여행을 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아일랜드에서 자전거 여행을 했는데 그 자전거 여행을 할 때 제가 거의 무일푼으로 시작을 했고 그걸로 전 세계를 여행해야지 해서 텐트 사고 또 텐트 사고 또 그 밖에서 잘 필요한 것들 물건을 사서 딱 그렇게 출발을 했는데 제가 타기 시작한 지 한 7일 만에 휴대폰이 박살나서 그 조금 있던 무일푼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조금 있던 그 자금을 새로운 휴대폰을 사는데 구매를 했고요. 그래서 그 구매하고 또 출발을 했는데 한 13일쯤에 자전거가 또 고장이 나서 자전거 고치는데 거의 돈을 다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여행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한국으로 그냥 돌아갈까라는 고민을 하던 와중에 갈림길에 섰는데 오른쪽으로 가면은 이 아일랜드를 빨리 돌고 공항에까지 빨리 가서 그냥 한국으로 빨리 돌아가는 선택지였고 왼쪽으로 가면은 음, 왼쪽으로 가면은 아일랜드를 조금 더 돌기는 하는데 조금 더 돌더라도 뭔가 스스로 부끄럽지는 않은 그래도 아일랜드는 다 돌았다 해서 부끄럽지는 않을 것 같아서 어느 쪽으로 할까 하다가 제가 왼쪽 길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최선은 다하자 라고 해서 그렇게 저는 왼쪽 길로 갔는데 그 왼쪽 길로 가서 제가 발견한 곳이 불교 명상 수련 센터라는 곳이에요. 왼쪽으로 가자마자 발견한 곳이. 거기에는 진짜 절벽에 건물이 지어져 있고 또 그 절벽 바로 앞에 진짜 넓은 바다가 보이거든요. 근데 제가 바다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 광경이 너무 예뻐서 여기서 지내면 안 되겠냐라는
라고 물어봤는데 여기서 지내도 된대요. 숙식 제공해주면서 일하라고. 그렇게 저는 자전거 여행을 거기서 그만두고 거기서 일을 하게 되면서 뭔가 저한테만은 되게 영화 같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게 진짜 뭔가 최고의 선택이라는 게 정말 없구나. 그 선택을 내가 최고로 만들려고 노력하면 되는 거구나. 라고 했을 때 그날부터 저한테 정말 생겨난 저만의 가치나 의미가 선택이었어요. 이 선택의 의미는 제 스토리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최고의 선택은 없고 나 스스로 내 선택을 최고로 만들 뿐이다라는 거고. 이런 것처럼 제 경험, 과거의 스토리를 통해서 내가 정말 추구하고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 하나의 키워드로 뽑아내는 게 가치고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와 의미에 숨겨진 뜻은 스스로가 알고 있겠죠. 좀 답이 되었나요? 영아 리더님? 네, 저는 질문이 전에 들어온 거라서 네네. 누구시죠? 마르님께서 질문해 주셨거든요. 네. 네네. 그럼 마을음님 혹시 질문에 대한 조금 이해가 되었나요? 네. 만약에 이해 안 되면은 짧은 예시로 또 드릴 테니까 채팅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스토리를 들려주실 분은 박은진님. 박은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간에 들어와서 네. 잘 모르겠어요. 진행을 어떻게 중간이라고, 하는 네. 건지. 지금 처음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요? 예.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우선은 건강과 아니면 뷰티 둘 중에서 본인이 관심이 있는 분야를 하나 선택해서 그곳에서 나한테 있었던 어떤 결핍, 문제점, 아니면 내가 항상 어떤 원했던 것, 그런 것들을 나의 스토리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적어보고 공유해주는 지금 시간이에요. 예. 제가 좀 더 자세한 예시들은 카톡방에 한 번 더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다음 주 아니면은 이번 주 주말에 글로 공유해 주시면은 제가 피드백을 잘 해드릴게요. 네, 좀 더 자세한 내용도 제가 같이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다음은 노영미님. 저요? 네, 지난주에 아직 정리가 좀 안 돼서 뭐라고 해야 될지,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참. 지난 스토리 간단하게 들려주시고 뭔가 전 그 1차, 안에서 네, 네, 저 1차 피드백은 하나 받기는 받았거든요. 저는 네, 이제, 저번 주에 제가 드렸던 거 기억하는데 네, 그거에 대한 예, 피드백이신 거죠?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해보고 있는데, 네, 뭐지, 사실 감이 잘 안 와요. 감이 잘 안 와서, 이제, 아까 가치 부분은 저는 이제 그냥 막 나열만 하면 되는 건 줄 알았더니, 그 중에서 내가 꼭 이렇게, 키로 잡을 수 있는 뭔가를 얘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얘기해 주시는데, 그 가치라는 부분이, 가치나 의미라는 부분이, 그러니까 조금 제가 너무 이렇게 막 장황하게 길게 썼거든요. 길게 했다 보니까 이제 얘기해 네, 주실 피드백 주실 때도 좀 요약을 해야 된다고. 근데 그 발금이님 것도 이렇게 딱 봤는데 저렇게 요약 정리를 할 수 있을까 싶기는 해요. 아직은 근데 이제 뭘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해주신 거에 지금 우선
제가 두 번째 키워드로 경제적 자유를 했었거든요. 근데 네네. 피드백 받은 것 중에서 익숙한 일에서 삶을 바꿀 수 있는 도전을 하는 게 어렵지만 해나가는 나만의 가치는 무엇인가라고 이제 그러니까 적어보라고 해주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가장 이걸 하면서 저에게 제일 필요한 부분이 두려움의 극복이고 그걸 통해서 자존감의 심폐소생하는 거 그러면서 저 이제 40대니까 40대로서 도전하고 희망을 주는 마음 그러니까 엄마라고 요렇게 우선은 그런 쪽으로 잡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잘 모르겠어요. 아직 좀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네네. 그, 그러면은 경제적 자유 부분만 제가 네, 한번 그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눠서 한번 피드백을 네, 해드리면 다른 부분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우선 감사합니다. 경제적 자유가 네. 왜 경제적 자유를 선택을 하셨어요? 이제 부족한 부분이니까 가장 이제 실질적인 이제 문제에 부딪히는 부분이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분들에 해당을 하고 지금은 그래도 뭐 제 몸을 노동 수입을 할 수가 있지만 당장 뭐 10년 후, 20년 후에 내 삶은 내가 노동 수입이 끊겼을 때 어려울 거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키워드를 경제적 자유라고 잡았거든요. 네. 잡았는데 그 스토리를 읽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좀 긴데 항상 열심히 일했지만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부모님을 보면서 안쓰러웠고 왜 저리 안 되는 일에 목매고 있을까 의아했습니다. 나이가 들고 익숙한 일에서 삶을 바꿀 수 있는 도전을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게 되면서 부모님을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부모님은 무엇이 좋은지 어떻게 하면 될지에 대한 정보의 부재가 가난의 악순환을 불러왔고 자식들에게도 대물림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알게 되었지요. 나처럼 정보가 없어서 용기가 부족해서 못 해봤던 분들에게 이 시스템에 동승하면 내 삶도 내 아이의 삶도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돈 걱정 없는 자녀에게 꿈을 줄 수 있는 삶, 그리고 노후가 걱정 없는 삶을 삶을 나와 함께하는 이도 누리게 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제 이 스토리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노동적 자유라는 그 단어 자체가 이제 노영민님만의 가치자 의미거든요. 제가 네, 이야기하는 가치, 네, 경제적 자유라는 그 단어 자체가. 네, 근데 노영민님만의 이 경제적 자유가 무슨 의미냐라고 했을 때 이제 용기와 희망과 노후가 걱정 없는 삶. 네, 이제 그 스토리 안에 뭔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삶을 바꾸는 도전은 어렵고 정보의 부재는 가난의 악순환이고 또 어떤 용기의 부재 그리고 희망, 노후가 없는 걱정 없는 삶.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노영민이만의 어떤 경제적인 자유란 노후가 걱정 없는 삶, 네, 용기가 있는 거, 정보가 있는 거, 삶을 바꾸는 게 도전하는 게 어렵지만은 도전하는 거, 또 희망이 있는 거. 그게 노영민님만의 경제적 자유의 뜻이잖아요. 가치. 네,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를 풀어내는 거, 그냥 컨텐츠로 보여주는 거. 음, 네. 그 풀어내는 도구가 뉴스킨인 거고, 네, 뉴스킨의 도구로 내가 추구하는 가치인 경제적인 자유를 용기와 희망과 노후가 걱정 없는 삶, 도전하는 것, 정보, 이런 것들로 다 풀어내는 거죠.
정보가 필요한 분들에게 정보를 주고 용기가 부족한 분들에게 용기를 주고 노후를 걱정하는 분들에게 노후가 걱정 없는 삶을 주고 뭘로? 뉴스킨으로. 음, 고민해 보겠습니다. 제 걸로 네. 한번 다시. 네. 근데 감사합니다. 노영미님은 주력 제품은 혹시 TR90 빼독인가요? 저는 이게 얼굴 하고 싶은데요. 아, 아직 얼굴이요? 네. 네. 아, 부스트. 네, 네. 그 부스트를 도구로 이제 내 가치들을 다 표현한다라고 꼭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네. 네. 왜냐면 내가 어떤 제품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지가 명확해야 되거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그 다음 분, 제가 자스민님. 아니다. 자스민님 제가 저번 주에 한번 들어봤기 때문에 마르님하고 자스민님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죄송해요. 마르님의 스토리를 듣고 자스민님의 스토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르님? 마르님 준비하시는 시간이 좀 필요하신가 봐요. 그럼 자스민님 바로 듣고 마르님 준비하시는 동안 기다려 볼게요. 자스민님. 그냥 얘기할게요. 예. 저는 지금 또 들으면서 또 많이 또 변화가 있는데요. 저는 또 다른 사람하고 틀리게 저는 30대에 참 20대에 대학 졸업하고 일을 하고요. 대학 전부터 일을 했고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집에서 일을 하고 그리고 그런 가난이 싫어서 빨리빨리 나는 독립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었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은행에서 일하고 또 은행에서 일하다가 또 도쿄 미쓰비시 은행이라는 데서 일하면서 또 일본 유학을 결정하고 또 일본에 가서 공부를 또 하고요. 거기서 또 영화가 필요해서 호주로 오면서 호주에서 지금 이때까지 살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저는 제가 하고 싶었던 걸 다 했고 그리고 내가 노력하는 만큼 다 얻었기 때문에 저는 항상 내가 하려고만 하면 다 할 수 있으라는 그런 삶이 항상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20대에 일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30대에 유학을 했었고요. 40대에 저는 결혼을 해요. 늦은 결혼을 하고 그리고 뉴스킨은 거의 한 2년 전에 만났으니까 저는 50대에 뉴스킨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심으로 해서 제가 우울증이 오면서 조금 삶을 포기하는 단계까지 갈 정도거든요.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내가 멀리 떨어져 외국 생활을 함으로써 그 아버지 돌아가시는 거는 보지도 못했어요. 진짜. 그래서 그때 이제 아버지 엄마 돌아가시고 우울증이 오면서 다 포기를 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건강도 잃고 그리고 늦은 육아라고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건강도 많이 상하고 이제 그러면서 저희는 또 제가 사업을 했는데 사업까지도 완전히 바닥을 친 거예요. 이때까지 나는 내가 10년간 은행에서 일했지만 그 돈도 하나도 터치를 안 하고도 내 혼자 할 수 있는 게 다 되었는데 그게 이제 사업 한번 실패함으로써 다 날아간 거야. 밑바닥을 친 거예요. 치면서 저는 또 제 남편은 또 인도 사람이에요. 인도 사람이고 우리 같이 대학원에서 공부하면서 만나갖고 결혼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또 우리 시댁 어른 건강이 안 좋으면서 또 인도로 이제 옮겨가게 되고 그러면서 그 사업하면서 조금 빚진 것도 우리 신랑이 다 갚아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다 그냥 맡기고 갔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전에 뉴스킨을 만나요. 이제 인도 건너가기 전에 뉴스킨을 만나는데 그러면서 뉴스킨을 쓰므로써 내가 더 나이가 젊어진다고 그래야 되나? 내가 젊어지고 내가 가졌던 옛날에 그 마인드로 이렇게 돌아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올라간다고 내가 잃었던 모든 것을 이제 다시 찾아지고 그리고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면서 이제 뉴스킨을 통해서 저는 뭐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내가 잃었던 그 삶을 되찾는 거 내가 그렇게 원하고 했던 걸 또 찾을 수 있는 그런 도구같이 다가온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 뉴스킨을 1997년도 친구를 통해서 처음 만난 적도 있고 쓴 적도 있거든요. 그때도 다단계로 인식을 됐기 때문에 내가 2018년도에 만났을 때도 다단계라고 인식을 했었고 근데 마켓이 없는 인도를 가게 되면서 거기서 나를 통해서 내가 임상이 나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제품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버리지라는 걸 제가 그때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는 내가 팔고 다니지 않아도 나를 통해서 이렇게 나가니까 또 수입도 생기고 그러면서 또 워렌 버핏이 얘기한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내가 그 들어오는 수익 구조를 알지 못하면 평생을 일해야 된다는 게 많이 그거 된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이 뉴스킨은 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구나 라는 걸 깨닫고 저는 그래서 내가 느꼈던 그런 가치? 뭐라고 해야 되나? 이 뉴스킨이 너의 삶을 바꿔줄 수 있는 도구 그리고 너가 꿈꾸는 그런 삶을 가질 수 있어 라는 그런 도구로서 내가 너 그걸 전달해주는 그러니까 드림캐쳐 같은 그런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전달하고 주고 싶어요. 저번 주에도 얘기했는데 네, 커넥트 같은 그러면은, 거? 네. 그럼 이제 자스민 님이 이제 주력으로 하는 그런 프로젝트랑 제품은 혹시 어떤 거 선택하셨어요? 저는 처음에 제가 변한 게 그거예요. 리프트팩이거든요. 리프트팩 같은 기초 라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빼독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 가치를 전달하고 싶은 거는 이제 지금은 언택트 사회니까 SNS 프로젝트를 전달하고 싶어요. 그래서 자기 꿈을 이룰 수 있는 도구. 근데 이걸 SNS도 묻혀서 내기가 참 힘들어요. 저는 지금 하고 있긴 한데 제가 외국 생활이 길다 보니까 이 먹거리 같은 거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먹지 않는 그런 것들 이런 걸 해서 좀 많이 올리고 있거든요. 관심사가 이제 내가 좋아하는 거 음식 만드는 그러니까 요리하는 거 그리고 내가 외국에 사니까 한국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올리고 있는데 그 속에 뉴스킨을 어떻게 묻어낼까 그래서 제가 아침에 그런 것에 이제 뭐라고 했지 에지락 쉐이커 같은 거를 올리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가치를 전달하는 게 조금 힘들어요. 우선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의 주력 제품과 또 내가 선택한 프로젝트를 나만의 가치로 담아서 그 제품과 프로젝트를 전달하는 거거든요, SNS에. 무슨 말이냐면은, 그게 지금 안 이제 돼요. 자스민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뭔가 내가 건강하게 먹는 것들에 어떻게 뉴스킨을 접목시킬까인 거예요. 뭔가 순서가 뒤바뀐 거죠. 네. 이해가 가시나요? 예, 그래서 저도 전달하고 싶은 게 내가 이걸 통해서 건강해지고 건강해지니까 이 정신까지도 건강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내가 가졌던 그런 생각들, 마인드, 내가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인드가 생기는 거. 그러니까 저는 먹고 바르고 하는 거 그런 것도 다 전달해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변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자스민 우선은 제가 드리고 싶은 너무 많이 이제 음. 미션은 첫 번째로는 뚜렷한 나의 주력 제품을 선택하는 거. 두 그게 번째로 하나여야 됩니까?
그게 꼭 하나일 필요는 없어요. 자스민님만의 어떤 뭐야 해야 될까? 키트? 자스민님만의 이런 프로모션을 만들었다고 한번 생각했을 때 나는 어떤 것들을 주력으로 할까 딱 명확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프로젝트를 또 명확하게 할 건지. 그러면은 내가 이 제품과 프로젝트를 보여주고자 하는데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건강한 식단이라든지 또 가치적인 것들을. 그렇게 그런 스스로 생각하는 가치를 프로젝트에 담아내시면 돼요. 조금 이해가 가셨나요? 예, 이해는 가는데 이거를 예, 이해는 하고 또 이렇게 막상 또 이렇게 들어가면 예, 조금 힘들지만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스토리를 한 번 더 저한테 공유를 해주시고요. 내가 진짜로 지금 궁금해하는 게 어떤 건지도 좀 명확하게 적어줘서 저한테 전달해 주시면은 그거에 맞게 또 한번 피드백을 드릴게요. 자스민님, 우리 네, 박정혜님, 제가 제가 애정하는 우리 박정혜님, 제가 이제 정혜님, 정혜님이 나는 왜 이렇게 더 편하지? 자스민님 얘기를 쭉 들으면서 과거에 제가 잠깐 떠올라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하면 할수록 너무 모든 것들이 다 귀하고 좋아요. 빼독은 빼독 나름대로 또 신제품이 부스는 부스 나름대로 빼독겠다는 어떤 식단, 건강한 삶, 내가 노출하고 싶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거 너무 당연해요. 왜냐하면 내가 경험할수록 그 가치를 다 이해했고 느끼기 때문에 내가 느끼는 모든 걸 주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인데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면 내가 인스타에서 팔로우하는 어떤 뭔가를 판매하는 세일즈 하는 어떤 그 계정이 내가 되게 좋아하는 계정이에요. 내가 거기서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한 3년 동안 신발을 사왔어. 예를 들어서 이 언니는 예쁜 신발만 갖고 와. 근데 이 언니가 갑자기 그릇도 팔고 이 언니가 갑자기 옷도 팔아. 그러면 물론 그 옷과 그릇이 어떠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딱 드는 생각은 이 사람은 휴즈만 가지고 내가 신뢰했던 사람인데 옷도 팔고 그릇도 팔고 이 사람은 약간 잡상인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뭘 잘해야 되냐면 버리는 거, 비워내는 거, 걸러내는 걸 진짜 잘해야 돼요. 이거는 뉴스킨뿐 아니라 뉴스킨을 접목시켜서 SNS를 하고 싶은 사람뿐 아니라 모든 마케팅의 세계가 마찬가지고 모든 기업들이 궁극적으로 고민하는 걸 거거든요. 내가 가져갈 주력 아이템 하나를 빨리 선정하셔야 돼요. 그게 빼독이면 빼독. 그게 뷰티면 뷰티. 그냥 그 주력 아이템이 하나인데 그러면 그거 하나만 해야 되냐? 그렇지 않아요. 주력 아이템이 있으면 주력 아이템 하나와 서브 아이템이 있어도 돼요. 그걸 우리는 너무 다행스럽게도 프로젝트와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가 TR90을 파는 거랑 빼독 프로젝트를 누군가에게 안내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면 이게 가치예요. TR90을 판매하는 건 판매인데 빼독 프로젝트를 안내하는 건 가치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드 그룹원들이 SNS 하기가 수월한 거예요. 그냥 TR90 프로모션 이걸 전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빼독이라고 하는 TR 플러스 알파, 그 플러스 알파가 바로 가치거든요. 그게 프로젝트고. 그거를 전달하면 되기 때문에 결국은 나의 결핍과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나의 프로젝트로 잘 이어보세요라고 얘기했던 게 결국 이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모든 프로젝트를 다 하고 싶죠. 다 너무 좋으니까. 하지만 나의 메인을 정하셔야 돼요. 여기서 메인이라는 건 가장 노출도가 빈번한. 그러면 저는 365일 24시간 계속 빼독만 올려야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빼독을 메인 컨텐츠로 가서 가장 빈번하게 올리는 컨텐츠가 빼독이라고 한다면 하자면 SNS도 올리고 싶죠. 나는 빼독으로 이렇게 SNS 한다를 올리는 것도 서브 컨텐츠로 너무 좋고요. 나는 빼독을 가지고 이렇게 SNS 통해서 돈을 번다. 이것도 하나의 컨텐츠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의 메인 컨텐츠 하나, 그리고 서브 컨텐츠들. 이거를 빈도수를 잘 조절해서 올리시면,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빼독 전문가. 빼독 전문가는 이꼬르 건강 전문가, 다이어트 전문가 다 될 수 있거든요. 그럼 빼독이라는 프로젝트 하나로 되게 많은 스토리가 나올 수 있겠죠. 다이어트, 건강, 일단 두 가지, 식단, 운동 습관, 생활 습관, 이 많은 것들이 콘텐츠가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막 올리면서 중간중간 나는 이렇게 빼독 프로젝트로 SNS를 통해 열심히 내 일을 하고 있다. 이런 것도 또 하나 콘텐츠가 될 수 있고, SNS 프로젝트가 녹아나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메인 콘텐츠 하나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메인 컨텐츠와 서브 컨텐츠의 빈도수를 잘 이렇게 어우러 가면서 하면은 충분히 좋은 SNS를 만드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아유,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진짜 잘하세요? 아, 진짜 너무 부럽다. 맞아요. 분명히 잘 해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또 그렇게 다음 주 잘 준비하셔서 글로 적어내셔서 주시면은 진짜 잘 피드백 해드릴게요. 일단 진짜 중요한 거는 선택하고 버릴 거 버리고 선택해서 집중하는 거. 그거 꼭 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들어볼게요. 전정화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네, 좀 정리가 잘 안 됐는데 제가 핸드폰에 적어놔가지고 네. 제 얼굴이 이상하게 보일 수 있어요. 아, 괜찮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평범한 30대 주부로 아이들을 키우면서 잘 살고 있었어요. 제 자신보다는 아이들이 먼저였고 제 건강은 뒷전이고 아이들 교육, 건강 놀이 위주로 챙기면서 그렇게 나름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집 근처에 쇼핑몰이 있었는데 여가 시간에 자주 쇼핑을 갔었어요. 제가 좀 뚱뚱한 편이라 아이들 옷만 사다가 제 옷을 사고 싶어서 쇼핑하러 갔었어요. 마음에 드는 옷을 발견해서 직원에게 사이즈를 문의했더니 사이즈가 더 안 나온다고 하면서 훑어보는 듯한 눈빛에 기분이 나빴고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날 이후 다른 사람의 시선이 신경 쓰였고 좀 더 예쁜 엄마이고 싶었어요. 그런 와중에 지인이 살 빠진 모습을 보고 TR90을 추천받았고 다이어트 식품이 아닌 식습관과 체질을 바꿀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소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빼독을 하기로 결심해서 빼독을 하게 되었고 빼독을 하면서 처음에는 식단 챙기는 것이 제일 어려웠어요. 일주일이 지나니 챙기는 것도 점점 익숙해지고 음식도 맛있어졌어요. 그렇게 빼두고 시작한 지 한 4개월 접어들었어요. 체중이 한 12kg, 체지방이 9%가 감소했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옆구리가 시원하고 몸이 가벼워졌어요. 그리고 뚱뚱할 때 느꼈던 허리 통증이 감소했으며 제가 하루하루 생활하는 데 있어서 더 활력이 되고 있고 자존감이 많이 올라갔어요. 마음에 드는 옷을 사이즈 때문에 못 사는 일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쇼핑이 더 즐거워졌어요. 나에게 빼독이란 내 자신을 찾고 자신감을 높여줄 수 있는 비즈니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빼독을 하면서 내 평생 식습관을 잡아주는 계기가 되어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엄마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나와 같이 제 자신보다는 가족들을 더 챙기는 주부들에게 건강과 뷰티를 팔면서 함께 건강한 삶을 살고 싶어요.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돈이라는 수단이 필요했고 거기에 내 가치를 전달하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유스킨 사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지금은 SNS를 하면서 제 마인드를 잘 녹여내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 이제 궁금한 게
전정아님만의 그 빼독의 가치는 뭐예요? 제 가치는 나에게 빼독이란 짧게. 할게요. 식습관 개선요? 어, 그리고요? 세팅하는 거 있어요. 세팅. 그리고요? 음, 그리고 자신감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거. 또 있을까요? 음, 그다음 다른 거는 뭐 멋진 엄마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거. 멋진 엄마라는 게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엄마도 해낼 수 있다는 그런 이제 빼독을 해서 제 몸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었잖아요. 이제 그런 네. 걸로 해서 이제 이렇게 노력하면은 뭐 못할 일이 없다는 걸 이제 아이들한테도 좀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한 번씩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식습관 개선, 자신감 있는 삶, 멋진 엄마로서의 모습, 그리고 몸과 마음의 변화, 노력하며 할 수 있다는 그 엄마의 모습을 지금 계속 SNS에 잘 드러내고 계신가요? 뭐 요즘에는 그냥 운동하는 거 원래 많이 찍 올리고 싶었는데 잘 운동 안 하고 있어가지고 그냥 그냥 뭐랄까 하지 식단이랑 그냥 뭐 아이들과 뭐 노는 모습 그냥 그 정도 이렇게 지금 올리고 있어요. 음, 약간 예전 이기 때는 그래도 빼독의 전정환님을 보여주셨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냥 전정환님의 라이프 스타일만 다시 보여주시는 느낌이 조금 드는 것 같아가지고 음, 다시 한 번 더 이제 SNS를 전정환님만의 빼독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방금 말씀해주신 전정환님만의 이 빼독의 가치를 더 많이 나눠줄 수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스토리는 이렇게 들어보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혜원 대표님 혹시 한번 저희들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해드리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할 말은 많지만 할 말은 많지만 저는 원래 할 말이 많으면 다 하는데 밤이 너무 늦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 리준반에 계신 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것들에 대한 거를 좀 터치를 해드리고 싶어요. 사실 저도 사업가라는 타이틀로 7년을 살았지만 저 역시도 아날로그 시대의 비즈니스를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뉴스킨 비즈니스를 내 SNS라는 공간에서 잘 표현해서 그것이 나의 어떤 비즈니스에 부스트를 줄 거라는 깨달음을 얻은 지는 불과 몇 개월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뉴스킨은 광고하지 않는 회사예요. 제품도 기업도 그 어떤 것도 매스미디어를 통한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광고가 없이도 약 40여 년간 55개국에 잘 자리를 잡아온 기업이고 그런 마케팅 형식을 취하고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이 비즈니스를 이해하고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그것이 굉장한 프라이드예요. 매스미디어에 광고 한 번 하지 않고 의존하지 않고 지구 반대편 이억만리 타지에서 출발한 그 회사의 제품이 지구 한 바퀴를 돌아서 지구 반 바퀴를 돌아서 나에게까지 전달이 됐다라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비즈니스를 처음 시작했을 때 그리고 불과 얼마 전까지도 나는 그런 미디어 그런 어떤 플랫폼을 활용하지 않고도 충분히 이 비즈니스를 잘 해나갈 수 있어라는 생각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지금 9월이죠. 제가 이 생각을 뒤집어 엎은 건 불과 3, 4개월 전 일이에요. 7년을 비즈니스 우먼으로 살아왔고 그럼 3개월 전이면 뭐예요? 6년 9개월 동안
저의 그런 신념을 갖고 일을 해왔던 거잖아요. 그런 플랫폼은 의미가 없다. 뉴스킨은 뉴스킨만으로 그냥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어떤 그런 가치만으로 충분하게 나 확장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왔고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저의 어떤 아집이 있었어요. 근데 그 패러다임이 완벽히 깨진 게 불과 저는 3, 4개월밖에 안 됐고 그걸 완벽하게 깨고 나서 저는 아주 급하게 그리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제 인스타그램부터 시작을 해서 제 SNS에 변화를 줬고 그리고 저 역시도 그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가지고 지금 한 걸음 더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아시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 너무 아시겠지만 SNS라는 도구에 매력적인 나, 매력적인 나의 아이템, 매력적인 나의 일상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한 멀티플렉스에 많은 상점들이 들어있는 것처럼 있지 않으면 기업가, 사업가란 분면에서 내가 1인 기업으로서 성공하리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SNS라는 매개체를 제외하고는 이 어떤 그 사업자란 분면에서 우리가 성공을 하기란 어렵습니다. 보면 에르메스도 정말 무슨 샤넬도 구찌도 인스타 계정이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시대의 트렌드고, 그리고 이 시대가 그렇게 가고는 큰 어떤 웨이브,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걸 거스르고서는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두 번째 고민은 뭐냐. 오케이, SNS가 필요하다는 걸 알겠다. 그럼 내가 그 SNS에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나의 영역을 키워나갈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요즘에 제가 이제 인스타를 최근 몇 개월 동안 엄청 드립하면서 실망 50, 위안 50 했던 게 뭐냐면 SNS 상에서 특히 인스타 상에서 인플루언서라고 하시는 분들이 결국 이 사람이 무엇으로 수익을 창출하는가라고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봤을 때 막 몇만 K 팔로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결국 공구, 그리고 수십만의 뭐 팔로워를 갖고 있는 사람도 어떤 특별한 자기 아이템이 없이 독보적인 아이템이 없이 그냥 그때그때 맞는 아이템을 갖고 와서 판매하거나 그걸 공구하거나 협찬을 받거나 이런 형식의 어떤 수익 구조를 갖고 있는 걸 보고 그때 제가 위안을 얻었어요. 위안. 왜 위안을 얻었냐면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 안티에이징 관련한 제품 어떤 경쟁사와 비교했을 때 독보적으로 어떤 비교 우위가 있는 그런 아이템이 어떤 건지 잘 몰라요. 근데 그거를 대신 알아서 해줄 전 세계 유수한 과학자들이 모든 제품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나는 직원에게 월급 줄 일도 없고 뭐 나는 그냥 딱 하나만 하면 돼요. 이 제품 광고만 하면 되거든요. 그 다른 인플루언서들, 특히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들을 보면 한 아이템이 끝나면 그 아이템을 이어나가는 데 있어서 결국은 기업의 힘을 빌리고요. 기업의 협찬의 힘을 빌리고 내가 아닌 그냥 어떤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어떤 존재에게 의존을 해서 자기 아이템을 연명해 나가는 모습을 봤고요. 혹은 내가 되게 괜찮은 아이템을 갖고 와서 빅히트를 쳤어요. 그럼 그 아이템은 뭐지? 그 넥스트를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그 넥스트가 없으면 망해 나가는. 혹은 그 넥스트가 있다 하더라도 코로나라고 하는 이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이 어떤 사태 때문에 진짜 지금 제가 많이 보는 게 언니 죄송해요. 저 진짜 언니 갖고 오는 모든 제품 다 구매했었는데 이번엔 힘들 것 같아요. 이런 댓글 진짜 많이 보거든요. 그런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어떤 그런 환경 그리고 나에겐 분명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신제품에 대한 고민 뭐 세무 연구 개발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나는 자유롭구나. 이 모든 걸 뉴스킨이라는 회사에서 글로벌 다국적 기업에서 해주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회사가 따박따박 1년에 한 번씩 내주는 이 아이템에 어떤 가치를 부여해서 나는 이것을 내 SNS상에서 구현하면 되는가만 고민하면 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고민할 필요가 없더라라는 거죠. 그럼 난 지금 몇만 K 인플루언서보다 수많은 어떤 팔로워를 확보하고 있는 진짜 그 인스타상에서 핫한 사람들보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는 훨씬 더 내가 막강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나와 내 팀이 더 앞서 나갈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확신이 드는 순간 이거였지 라고 제가 정말 무릎을 쳤어요.
그리고 제가 집중한 건 좋아. 내가 뉴스킨을 만나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아이템들이 너무너무 많지만 저 정말 너무 많은 아이템들을 사랑하거든요. 하지만 내가 소비자의 트렌드, 요즘 소비자가 집중하는 것, 이들이 요즘 관심 갖는 것 이런 것들이 뭔지를 잘 공부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찾아오고 나를 바라보는 나의 팔로워들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 요즘 밀레니얼들이 무엇에 열광하고 각광하는가라는 것들을 잘 공부해서 그거에 맞게끔 그 타겟팅에 맞게끔 내 아이템을 내가 확실하게 선정하자. 그게 저한테는 빼독이었어요. 빼독 프로젝트. 저에게도. 근데 저는 빼독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다 좋아요. 심지어 저는 SNS 프로젝트 대표예요. 근데 제가 메인으로 가져가고 있는 건 빼독이고요. 빼독과 SNS를 어떻게 하면 연결시킬 수 있을까? 내가 이제 나오는 신제품 부스트를 어떻게 하면 SNS와 연결시킬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지금 비즈니스를 되게 즐겁게 하고 있거든요. 여기 계신 뉴스킨을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이나 이제만 알아보시는 분들에게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그거예요. 모든 것들은 회사가 다 대신해 주고요. 나는 어떤 한 가지 아이템만 핵심적으로 딱 결정해서 그 아이템을 밀고 나가는 지속력만 있으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이 아이템을 대하는, 이 프로젝트를 대하는 진정성을 한 가지로 어떻게 정리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들을 계속 생각을 하고 적어 나가고 고민하고 그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안 들이고 자본을 안 들이고 내가 연구개발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고민하는 힘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회원님들이 뉴스킨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든 없으신 분이든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 시대에서 내가 무언가를 팔아나가는 기업가 입장에서 내가 서바이벌 하려면 나에겐 핵심 아이템이 필요해요. 그 아이템이 모호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성공을 못하는 거고 그 아이템이 분명치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1인 기업가로 성장하려다가도 많은 거거든요. 근데 그 아이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 이 수많은 아이템 중에 나의 핵심은 무엇인가? 그거를 이 5주 안에 그 아이템 하나만 찾아도 대박. 세상에 어떤 CEO가 내가 평생을 먹고 살아갈 내 아이템 하나를 찾는데 5주가 걸리겠어요. 5년, 15년 걸리지 않을까요? 그렇게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이 위드 안에서 있는 이 프로젝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 핵심 아이템을 선정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뚱뚱하지 않아요. 어디 아픈 곳도 없어요. 하지만 저에겐 빼독이 저의 메인 컨텐츠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렇지 않지만 많은 수요자들이 내 인스타를 놀러 오는 내 주변인들, 그들의 주변인들, 내 인친들의 정말 많은 사람들의 고민이 건강, 다이어트, 활력, 홈트 이런 것들이 요즘 시대의 트렌드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비즈니스적 관점, 소비자 관점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위드하는 프로젝트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나의 메인 컨텐츠가 무엇이고 메인 컨텐츠를 받쳐줄 나의 서브 컨텐츠는 무엇일까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의 옷, 신발, 제가 좋아하는 카페 이런 것들도 서브 컨텐츠로 되게 많이 올리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 안에 저의 생각을 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돈도 들이지 않았고 아이템도 개발하지 않지만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딱 하나는 뭐냐면 생각하는 힘이에요. 생각을 하는 힘, 고민하는 힘. 해보지 않으면 이것도 낯설지만 생각과 고민도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고민해 보시고 그 고민하는 과정을 즐겨보세요. 그리고 내가 고민하는 것들을 끄적끄적 해보시고 끄적끄적한 것에서 무언가 핵심을 찾아보시고 그게 힘들다면 이 안에 계신 분들과 함께 공유하시고 그러면 먼저 해본 선배로서 분명히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이거 잊지 마세요. 누구나 SNS로 돈 벌고 싶어 한다. 누구나 자신의 마켓이 진짜 건물주처럼 많은 사람들이 내 건물에 입점하고 싶어서 임대료를 내고 싶어서 들어오고 싶어 하는 그런 건물주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기 SNS를 건물화시키고 싶어 하고 그 안에서 수익 창출을 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마땅한 아이템, 지속적인 아이템, 공신력 있는 아이템이 없기 때문에 그 어떤 계획을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가 99%다. 하지만 우리는 이 99%의 고민을 덜 수 있다. 그럼 나는
이 안에서 한정적인 아이템 가운데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셔서 선정하시고 그거를 밀고 나가는 힘을 이 안에서 배우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는 지금까지 조금 지루했을 수도 있어요. 아, 나의 가치를 찾아라, 스토리를 써봐라, 컨텐츠를 만들자. 굉장히 지루할 수 있는데 또 다음 주는 좀 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 전영아 리더님께서 정말 예쁜 사진을 찍는 법, 색감, 채도, 그리고 어떤 뭐 왜곡, 원근, 밝기 이 모든 것들을 아주 간단하게 어떤 어플을 사용하시고 이 어플에서 어떤 기능을 어떻게 이용하시고 이 사진이 이렇게 변할 수 있고요. 이 사진 한 개의 사진이 얼마나 아름다움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보정을 통해 이런 모든 것들을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 화요일 날 그 시간을 또 배우고 나면 또 한 번 하고 싶은 재미와 의욕이 생기실 거예요. 빨리 스토리를 만들어서 컨텐츠를 많이 만들어야지. 나도 예쁜 게시물을 올려야지. 사람들이 봤을 때 라이크를 누르고 싶고 사람들이 봤을 때 계속 내 인스타에 오고 싶은 그런 컨텐츠를 내가 지속적으로 생산해 봐야지란 욕구가 생길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테크놀로지를 배우실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도 꼭 전체 미팅에 들어오시고요. 아직 내 스토리가 정확하게 뽑히지 않았다고 해서 너무 그렇게 힘들어하지 마세요. 우리 이제 이거 시작한 지 2주 됐거든요. 5주 안에 단 하나의 어떤 컨셉만 나와도 성공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긴 호흡이고 마케팅이라는 세계는 그렇게 그냥 후루룩 뚝딱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바심 내지 마시고 천천히 하나하나 꼼꼼하게 탄탄하게 만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영화 리더님이 마무리해 주시겠어요? 마무리 다 했는데요. 이제 힘들어서 네. 다들 나가셔야 되지 않나요? 어쨌든 지금 최혜원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가치관 얘기를 해서 너무 많은 걸 복잡하게 생각해서 선뜻 손이 안 가신다는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일단은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하고 저 또한 제 옛날 인스타를 보시면 엉망진창이었어요. 근데 지금의 피드를 갖게 된 건 이런 끝없는 고민들, 내가 이 뉴스킨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한테 나에 대한 이런 가치나 내가 추구하는 것들을 어떻게 전달할까 고민을 끊임없이 했고 그렇게 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첫 번째부터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 사진 강의가 있지만 그 전까지 피드 하루에 하나 정도는 올려보는 거, 그리고 우리 카톡방, 리줌방이 좀 많이 활성화가 돼야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본인 인스타 링크 복사해서 카톡방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서로 같이 보면서 어땠는지 피드백 해드릴 테니까 같이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2주차 오프라인 미팅 온라인 미팅 마무리하고요. 제가 주말 중으로 좀 구글 폼을 드릴 테니까 거기에 여러분들 스토리랑 질문에 대한 모든 답해 주시면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SNS를 하는 거에 대해서 피드백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